우리 삶의 규칙은 누가 만들까요? 보통은 국회나 정부를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강력한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알고리즘 엔지니어들이죠. 지금부터 그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설계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힘이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국가가 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두 가지 종류의 규칙이 있습니다. 한쪽은 국가의 법이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 법의 존재를 알고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토론도 투표도 없죠. 그저 소수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규칙이 아주 조용히 우리의 동의도 없이 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새로운 보이지 않는 규칙들입니다. 과연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많은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스마트폰을 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뉴스를 먼저 읽게 될지, 어떤 상품이 눈에 띄게 될지, 심지어 온라인에서 누구와 친구가 될지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게 더 이상 나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결과일 뿐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규칙들이 어떤 사회적 합의나 토론도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투표도 없고요. 그저 소수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코드가 우리 모두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은 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들을 단순한 코더가 아니라 현대의 사회 설계자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리즘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다시 정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에 보상을 주고 어떤 콘텐츠를 더 가치 있게 보여줄지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이죠. 사실상 우리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설계하는 현대의 입법자나 다름없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주 중립적으로 보이는 기술적인 기능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판단으로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천 기준을 정한다는 건 사실상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컨텐츠인가를 시스템이 정의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용평가 알고리즘은 단순히 돈 갚을 확률을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시민이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새로운 시스템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설계자 자신조차도 그들이 만든 창조물이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엔지니어는 분명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수백만, 수억 명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일으킬 거대한 연쇄 반응은 정작 만든 사람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엔지니어가 노출 알고리즘의 가중치를 아주 약간만 단 0.1%만 조정했다고 해보죠. 그것만으로도 어떤 정치적 이슈는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다른 이슈는 아예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회는 왜곡되었다고 느끼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었죠. 하지만 알고리즘은 더 자극적이고 더 극단적인 컨텐츠를 계속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노와 갈등을 증폭시키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죠. 물론 그들이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을 겁니다. 금융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출 심사 알고리즘의 목표는 단 하나,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불평등한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한 결과 특정 지역에 살거나 특정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에서 불이익을 주게 되죠. 차별할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사회적 차별을 시스템으로 단단하게 굳혀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도치 않은 결과들은 왜 자꾸만 나타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알고리즘이 기반하고 있는 데이터 그 자체에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리즘이 인간의 편견을 없애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기존 사회에 존재하던 편견을 그대로 데이터로 학습하고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뜨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알고리즘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편향의 자동화라고 말이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과거의 데이터가 주로 남성 위주로 축적되었다면 알고리즘은 여성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도시나 고소득층의 데이터가 훨씬 많다면 지방 거주자나 저소득층은 자연스럽게 소외되겠죠. 엔지니어에게 차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그 결과는 명백히 차별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어쩌면 가장 무서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가져왔던 편견과 불평등이 이제는 누구도 쉽게 바꿀 수 없는 차가운 코드를 통해 영구적인 규칙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문제 제기를 넘어서 책임과 감시라는 합리적인 대안을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엔지니어를 신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결정하는 모든 과정은요, 기술적인 판단 이전에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판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쌓으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투명성입니다. 블랙박스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죠. 둘째는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편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더 나아가 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코드 한 줄 한 줄에는 그들의 윤리와 생각이 그대로 녹아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들이 내리는 수많은 기술적인 결정들이 모여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